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과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예, 17번째 17강인데요. 벌써.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교육의 기획 균등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하시면, 지난 시간에는 교육과 사회에 대한 얘기 했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를 하는 거, 중요한 기능도 배웠습니다. 어떠한 기능들도 배웠는데요. 과연 그러한 사회화가 어떤 일부 계층의 만 유지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의 균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조건에 대한 평등, 결과에 대한 평등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교육 균등의 일반적인 원칙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평등이죠. 평등은 인간은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래서 평등을 교육받을 권리가 되는 게 우리 헌법에도 여러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여러분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파트, 여러분들 상당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조건에 대한 보장의 기회균등인지 조건을 똑같이 해야 되는 아니면 결과에 대한 평등 이런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 사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기출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 16강 시간에 교육과 사회라는 부분이 교육의 기능적인 부분만 나와서 기본적으로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숙지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기능 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육사회 측면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리겠지만 4가지 조건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여러분들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자, 교육 기회 평등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접근 기회입니다. 접근 기회. 그럼 여러분들 접근 기회는 말 그대로 요 말만 기억합니다. 기회 평등, 기회 평등. 자, 기회 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취약 기회나 이걸 허용을 하냐. 그래서 보장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처음에는 요겁니다. 기회 평등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할 것이냐. 차입니다. 단순한 말로써 기회 평등만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줄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완벽하게 평등을 하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과정의 평등 과정. 교육 과정에서는 평등만 있냐? 아니다. 결과까지 평등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시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교육에 대한 기회 평등 부분에서요 있고요. 하나는 내용적으로 과정에서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교육 기회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의 기회를요 여러분들 교육의 기회를 말 그대로 허용하느냐 허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영어로는 여러분 다른 말은요 소극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극적 무슨 뜻이냐? 누구니도 들어와 돼. 들어와.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떠한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이런 걸 하죠. 저도 학력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높은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의 유리하게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학력 파괴를 없애버려서 그렇죠. 누구나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가 요즘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야 이제 학력 제한 없으니까 누구나 들어와. 단순히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근데 그럼 기회의 보장은 뭐냐? 아니죠. 실제로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으로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정말로 보장하는 겁니다. 보장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장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쓰고요. 일단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에서도 여러분들, 내용은 하나는 첫 번째는 교육 조건에 대해서. 자, 쉽게 말해서 다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내가 이쁘니까 좀 더 많이 가르쳐주고 너는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건적인 평등만 만드는 거 하나 있고요. 아니다. 무조건 결과의 평등까지 주장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찬가지 이겁니다. 학생들한테 보통 그냥 야 나 너한테 가르쳐줬어. 너한테 똑같이 가르쳐줬어는 교육 조건의 평등이라면요. 결과의 보장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내용을 똑같이 다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제도, 이것 때문에 어느 학자가 어떤 교육을 주장했다, 어떤 놈이다. 100% 기출문제. 자, 오늘 이 17강에서 여러분들 하는 거는 교육 기회 균등에 대한 내용, 이런 교육 보장적인 내용,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그 이론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나타났고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떠한 정책, 이걸 아는 게, 이걸 골라내는 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차등의 원리, 평등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자, 차등의 원리는 여러분들, 차등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차이가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학습자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별적인 배분으로 허용적 평등권과 결과적 평등권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겁니다. 단 그것도 다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허용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느냐는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능력에 따른 기회 제공과 불합리한 집단에 대한 차등적 제공.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차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의 원리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보장적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동일한 교육 및 여건을 제공하는 보장적 평등과 과정적 평등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보수적 개념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 후세인인데 후세인 학자는 여러분들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보수적 개념 여러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용적 평등, 허용한다. 자,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제공입니다. 교육 기회는 제공한다. 단 어떤 식으로? 예,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교육 기회는 제공하되 능력에 따라 된다.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너는 그래 1학년 수준 배울 수 있어. 기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넌 3학년 수준이야. 3학년 제공합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교육적을 제공하고 여러분들 초등은 의무화하나 중등과 고등 교육은 엄격한 선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등과 고등은 엄격한 선발 강조.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단어는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보수적 개념이기 때문에 허용한다고 했어요. 허용은 여러분들 그래 누구든지 들어와. 단 네 능력껏 내가 나누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등과 고등 교육은 엄격히 여러분들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주의적 개념. 자, 이건 보장적이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여기서는 기회 균등을 단순히 준다고 하고 만약에 애초부터 차이가 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학생은 취약을 맞는 사회 경제적 제약의 제거.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중류 교육을 보장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와 이거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제로는 문제를 많이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만 구분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용한다. 단순히 누구든지 들어와. 단 네 실력껏 내가 나누어서 너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거. 자유지역은 그렇다고 만약에 애초에 학력 수준이 낮은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실제로 보장 기획을 줘야 된다. 교육의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각각 수준에 맞는 거 아니고 실제로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그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절한 수준의 중류 교육을 인정한다. 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실제로 보장적 평등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개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두 개는 우리가 볼 때 기회 균등에 있어서 기회 측면에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그게 그냥 보상은 여러분 이 보상이라는 단어 오늘 메인 키워드입니다.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배워야 할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결과적 평등. 자,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 단계의 그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교육을 실제로 배웠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을 통해서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쭉 가르친 다음에 넌 다 알았어. 가. 너 못해? 너한테 보상. 넌 더 해야 돼. 라는 개념입니다. 그거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다 언급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육 평등관의 유형에서 4가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 허용적 평등관입니다. 허용적 또 나옵니다. 자, 말 그대로 동등한 기회를 허용하나 소극적입니다. 허용하나. 자,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함. 그래서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능력에 따른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초등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나눴지만 초등은 의무화 시킵니다. 그러나 중등교육관과 교육기관은 엄격한 선발. 이게 허용적 평등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보면요.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거에서는요. 능력에 따른 건 인정한다는 겁니다. 성별이나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학업 수준에 대해서 학업별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굳이 3번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교육의 평등화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인 입장.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차별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메인 기본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3번의 내용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4번. 법이나 제도상으로 특정 집단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일의 철폐. 뭐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동등한 기회를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단 동등한 기회를 주지만 능력별로 준다. 동등한 기회를 주지만 능력별로 준다. 어떤 거에서? 교육 기회 차원에서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다시 번. 교육에 의한 능력이 비례. 자, 계속 나옵니다. 능력이 비례. 능력이 비례. 능력에 맞는 학습 자료와 교수 방법의 배제. 자, 여러분들. 능력이 비례하네. 능력에. 자, 여러분들. 교육의 양은 여러분들 다른 거 분명히 말하지만 능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허용적인 평등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등한 기회는 허용한다. 단 능력별 차이는 인정하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갖는다. 이게 허용적입니다. 자, 허용적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역시 교육 기회 균등의 측면입니다. 앞에서 허용적 보장 평등관이 어떤 거라고 했죠? 그렇죠? 동등한 교육 기회는 허용한다. 단 엄격한 선발에 의해서 능력별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죠. 자, 보장적으로 말 그대로 보장하는 거예요. 옆에 놨습니다. 모든 계층에 적용된다. 모든 계층에. 자, 중요합니다. 모든 계층에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의 기회를 맞는 모든 거, 취약을 맞는 사회 경제적 제거를 통한 실질적인 적절한 수준의 중류교육 보장.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 지원제도를 통해 교육을 받을 지적 능력을 소유한 자는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종류와 교육을 받도록 한다. 말 그대로 제도가 들어갑니다. 지원제도가. 과거가 그러니까 즉 허용적 평등관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누구나 들어오게 한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용을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허용을 해도 가정 상황상 어떤 주변 환경상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제거가 진짜 없어져야지 기회의 균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S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만 뽑아서 가져갑니다. 과거의 교육의 균등의 개념은 그거였어요. 능력적 차별에서 누구나 들어와. 능력 있으면 들어와. 이건데 시대가 변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애초부터 능력이 차이 나는 사람은 어떡할 건데? 애초부터 능력이 차이 나는 건 좋은데 그 능력의 차이가 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능력.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이라든지 교육의 기회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도시에 사는 학생들과 아니면 지방에 사는 학생들의 교육적 차별. 그렇죠? 그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진학을 막는 어떠한 사회 경제적인 제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과거에는 단순히 허용 들어와라라고 했으면은 요즘에는 실제로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 줘야 돼요. 당연히 어떤 걸로요? 제도로서요. 그 차이점을 기억하시겠죠,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S대라는 적절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가 허용적 평등간의 주체였다면요. 요즘에는 국가가 최소한 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실제로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보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보장적 평등간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보장적 평등간 때문에 뭐가 생겼냐? 자, 3번. 무상 의무 교육 제도. 자. 사회 경제적 제약의 제거를 통해서. 그렇죠? 저런 제약이 있을 때. 그렇죠? 허용하면 뭐해? 나 어차피 못 가는데. 그렇죠? 어차피 못 가는데. 우리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육사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시대요. 조선시대에 분명히 일반 평민들도요, 예, 묵과나 문관, 즉 양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평민들이 공부할 시간 없죠. 당시에 농사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과거에 이거죠. 야, 누구든지 허용해 입학. 그렇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제도를 해줘. 서당비도 대주고, 예를 들어서 농사할 때 좀 국가에서 나와서 군사가 나와서 좀 도와주고, 이래야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공부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 균등의 측면에서는, 교육 기회의 균등의 측면에서는 과거에가 좀 허용적인 평등가였다면 이제는 보장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보장 누가 해주냐? 국가가 해준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제약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뭐한다?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솔직히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네, 학교 설치 지역의 균등 또는 학비 보조금, 요게 여러분들 보장적 평등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요까지만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한 허용적 평등감과 그 다음에 보장적 평등감이 여러분 교육 기회에 대한 얘기였다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거가 다음에는 여러분들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교육 기회만 바뀌어요. 학교만 다니게 해주면 끝이냐? 그래서 우리가 단계가 발전했습니다. 허용해서 이제 국가가 무상 지원해주면서까지 국가가 교육을 받게끔 해줘요. 사회 경제적 제약 조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제도, 그 다음에 학비 보조금제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그러냐? 학교만 다니면 되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육 과정의 평등에서 교육 조건의 평등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평등은요. 자, 교육 여건의 균등화 또한 학교의 차이를 제거합니다. 예. 자, 우선 서울이요. 찾습니다. 자, 허용했습니다. 들어와. 근데 여기 학생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못 들어와요. 왜요? 사회 경제적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허용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보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뻔히 있는데 가난해서 돈 없어서 교육 많은데 어떻게 이게 허용한다고 다 들어오냐?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앞에서까지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장만 하면 돼? 얘네는 파이가 이만하고 여기는 요만한데 이 학교의 여건, 주변 교육 여건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야 똑같이 학교 다니게 해줬으니까 니네 이제 교육 균등 다 준 거야. 니네 우리 교육 평등하게 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 수준의 차이, 뭐 학교 선생님의 차이라든지 교재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여건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와 인터넷 이게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학교, 대학 입시 또는 공무원 입시 또는 각종 입시 제도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수령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학교의 차이를 또는 주변 환경의 차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실제로 여러분들 내용적인 면에서는 교육의 평등, 균등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가는 겁니다. 아, 교육 조건도 평등하게 만들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네, 이렇게 한 것을 여기도 이렇게 원래 있으니까 여기도 점점 크게 만들어주자. 이 차이를 거의 동등하게 만들어주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세 단계 허용, 보장, 교육 조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만들려면요 학력 수준이 비슷하고 학교 여건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예요? 예전에 과거에 소위 서울에,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자, 어떤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명문, 지방의 명문, 서울의 명문 있죠. 서울대를 잘 보내는 뭐 등등등 이런 그런 학교의 차이 없애야죠.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같이 파이는 키우지 못하더라도 요걸 좀 여기로 보내서 서로 요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정책이 뭐냐? 자, 시험 문제입니다. 이겁니다. 고교 평준화.
고교 평준화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 여건을, 학교의 차이, 학교의 교육적 조건의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요거 교육 과정적 평등, 즉 교육의 조건 평등에서 여러분들 저 고교 평준화라는 단어 당연히 가장 많은 기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자, 서울, 지방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최소한 여기까지 맞춘다. 학교의 고교 평준화 제도를 통해서 학교의 여건까지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럼 끝이냐? 아니죠. 실제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이 모두 같냐?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 바로 결과적 평등, 보상적 평등주의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기출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으로 가정 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 자, 보상입니다. 사회가.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안에서 뭐는 간과한 거니까 역시 개별적인 차이는 간과한 겁니다. 개별적인 차이는 간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배경으로 개별적 차이까지 사회가 보상합니다. 즉, 여기에 메인 테마는 뭐냐? 결국 암만 교육의 기회 균등을 준다고 노력하더라도 이게 같지 않으면, 교육의 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국 평등이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똑같이 앉혀놓고 똑같은 여건에서 이쪽 학생들과 이쪽 학생들은, 서울의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쳤어요. 그게 다 주고 뭐 사회적 경제적 요건이 낮추면은, 사회적 경제적 낮추면 어떤 겁니까? 무료로 해서 경제적 조건까지 해결해 줬어요. 학교 여건도 똑같이 써요. 그럼 끝? 아니죠. 개별 학생들의 능력 차이는 고려를 해야죠. 즉 학습 부진에 대한 복충학습, 농어촌 특별전형, 특히 특수학과 지형, 특히 고성교육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차이가 나는 것들은 끝까지 여러분들 국가가 책임져서 보충학습을 하든 보상교육을 하든 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 교육의 기회 평등이라는 다양한 학습의 조건을 고려해. 자, 이게 결국 보상적 평등주의, 결과적 평등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주의는 이렇게 발달하면서 뭐냐? 결국 다양한 학습자의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교육의 기회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내재화시켜야 됩니다. 자, 단계별로 여러분들 하나씩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결과적 평등, 결국 어디까지 여러분들 이러한 개별적으로 단순하게 허용하는 거,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가 무상 지원을 해준 것만으로 안 되고 학교의 교육 여건도 동등하게 맞춰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개별적인 차이를 간과 그 개별적인 차이까지도 여러분들 국가가 생각해서 보충, 보상교육을 실시해서 끝까지 교육의 결과까지 동등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평등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여러분들 무엇이냐? 바로 그게 여러분들 왜 그럼 이런 개인의 결과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방금 전에 배운 4번과 연결해서 내는 부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결국은 개인의 차이까지 고려해서 국가가 교육의 평등을 주장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콜먼이라는 보고서, 이 콜먼 보고서, 콜먼 학자는 어떤 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냐? 자, 첫 번째, 미국 내 주요 인종 및 소수 민족 집단, 학교 지역 간 교육 기회를, 자, 불균형 형상을 여러분들 왜 차이가 나지? 인종별로, 민족별로, 지역별로 왜 차이가 나지? 연구를 한 거예요, 콜먼이. 자, 왜 차이가 나더라? 교육의 격차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기인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어떤 거요? 요거까지 고려해서 보상교육, 보장교육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걸 중요시했냐, 현대적에서? 자, 바로 그것에 공헌했던 학자가
콜먼입니다. 콜먼이 미국 내 지역에 연구를 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정 차이는 예, 학교 교육의 차이가 아니에요. 학교 여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이겁니다. 이거. 이게 결국 교육차가 훨씬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교육의 평등한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 최근에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먼의 보고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더 볼까요? 좀만 내요. 자, 가정의 문화 환경 차이나 상대적 결핍이 학업 성취 차. 자, 또 나왔네요. 학업 성적의 차이는 뭐 때문이다? 예. 가정의 문화 환경 차이나 상대적 결핍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렇죠.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죠. 즉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우리하고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 가정의 개별적 차이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차이가 학업 성취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학교가 학업 성취에 학교는 학업 성취에 공헌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학교가 여태까지 이거 한다며요, 이거. 사회적 평등이는 한다며요.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학교는 이걸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콜먼 보고서가 주장한 게 뭐냐? 네, 말씀 이겁니다. 보상교육 정책 실시하자. 세계 각국이 보상정책 교육을 실시하는 수립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든지 아까 말한 보충학습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엔 보충학습 뭐 방과후 개념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등등등의 개념이 여러분들 생기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교육 평등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냐. 자, 허용해 아니죠. 교육 기회 보장도. 자, 너 학교 못 다녀 돈 없어서 무상 지원해줄게. 아니죠. 교육 조건의 평등, 학교 여건 각대한다고요? 아니죠, 여러분들. 뭐죠? 결국은 교육의 결과의 평등.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개별적인 차이까지 고려해서 이것까지 고려해서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렇죠? 100%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자, 교육 결과의 평등. 방금 또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상적 평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진정한 평등은 이제 학교에서 배울 것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것을. 자,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교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전 어린이란 우리나라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 결과의 평등과 같다. 자, 우리나라의 교육의 평준화 정책은 교육 결과가 같다. 교육 결과의 평등과 같다. 교육 정책은 여러분들 교육 평등가 아니죠.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교육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조건.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갔다가 올게요. 여러분들 한번 다음 페이지 먼저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학교의 특성 변인 중 학생의 구성 특성과 교사의 질이 성격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 10%의 별량밖에 10%의 요소밖에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학생의 구성의 특성과 교사의 질. 학업 성취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못 줍니까? 그렇죠? 못 준다는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학생의 가정 배경은 학업 성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 네, 그렇죠? 결국은 학생의 가정 배경, 개별적인 차이가 학업 성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네, 역시 아까 학업 성취에 대한 차이는 여러분들 어떤 거요? 학교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 개개인의 부모의 사회 경쟁입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콜먼의 보고서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학교 교육 여건이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학생들의 친구 집단은 학업 성적 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학업생들의 친구 집단. 저거 왜 나타나죠? 학생들의 친구 집단.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학생들의 친구 집단은 개별적인 차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네, 여건이 좋은 학생, 여건이 나쁜 학생.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학업 성취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3번, 학교에서 불우한 계층에 열등한 학업 성취는 고착되고 강화되는. 그렇죠? 불우한 계층, 성적이 좋지 않다. 자, 이 연구 결과로 보상교육 정책이 수립되었다까지. 자, 여러분들 콜먼의 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여러분들 17강 네, 교육의 평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뭐 앞에서 제가 허용적 평등 뭐 이런 그다음에 보장적 평등 이런 거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현재의 교육 평등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콜먼의 보고서에 의해서 아마 지대한 영향이었죠. 결국은 어떠한 허용이나 이런 것보다 뭐 학교 여건을 개선해서 이런 것보다 결국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에 의한 학생의 가정 환경, 즉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보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보상적인 이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콜먼 보고서와 함께 마지막에 교육의 결과적 평등. 실제로 모든 학생이 교육의 결과를 똑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자, 이게 여러분들 17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정리하셔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떤 푸는 거 문제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시험에서 여러분들 나와서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겁니다.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사회학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능 갈등과에 의해서 그건 과거 기존의 개념이고요. 그거에 대한 신교육사회학에 대한 거 간략하게 문화와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직 17강까지가 이제 교육사회학이 다 마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강 정도 더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